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진짜 말 그대로 뉴스가 몇 가지가 속속 지금 나왔네요. 자, 오늘 삼성전자, 어쨌든 간에 오늘 조금 그래도 상승하고 있고요. 자, 21선을 안 깨고, 좀 강하게 지지받기를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해 봅니다. 이대로 또 다시 좀 상승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 일단 요 소식 먼저. 자, 보시면, 자, 반도체 저승사자 모건 스탠리, 삼성전자, 한국 IT 업종 최선호주로 모건 스탠리가, 정신 차렸다. 어떻게 보면, 재밌는 리포트를 냈는데, 보고서를 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자, 삼성전자를 한국의 IT 섹터 하이닉스를 제치고 최선호주 토픽으로 신규 선정을 했는데, 왜 신규 선정을 했냐? 지금 그 보고서를 보면 지금 일단 삼성전자는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자, PBR이 1배 미만, 경기 민감주인데 상당히 저평가돼 있고, HBM하고 인공지능도 삼성전자는 이제 시작된다. 이제부터 경쟁력을 가지기 시작한다. 뭐 그런 내용이고, 첫 번째가. 그 다음에 중국의 선행 수요, 그 중국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 이것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 업황의 어떤 상품성 있는 어떤 메모리, 삼성전자의 경쟁력, 뭐 이런 걸로 지금 구조적 변화의 초입 구간에 있는 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인다. 뭐 그런 내용이 주로 삼성전자를 최선호주로 모건스탠리에서 뽑은 이유다라는 걸 일단 여러분께 깔끔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요게 요 니케이 아시아에서 나온 소식입니다, 여러분. 니케이 아시아에서 이게 좀 재밌는 소식이 나왔어요. 자, 대만의 UMC라고 있습니다. 대만의 UMC 파운드리 회사예요. 그리고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 대만의 파운드리 회사하고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 두 개의 파운드리 회사가 합병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 만약에 합병이 되면, 자, 삼성전자의 점유율을 훌쩍 뛰어넘게 돼 있죠. 워낙에 지금 대만 입장에서, UMC 입장에서 예전에도 말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UMC가 최근에 글로벌 파운드리와의 합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 급물살을 탄 이유가 뭐냐면, 워낙에 트럼프가 막 반도체 가지고 막 찌지고 뽑고 뭐 여러 가지 뭐 관세 문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참에 그냥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하고 합병하는 게 대만의 우리 UMC 입장에서는 더 좋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 삼성전자 입장에서 중간에서 참 좀 난감한 상황이다. 자, 이제 그 규모의 경제로 간다 이거예요. 규모의 경제로 이 성숙 공정, 레거시 공정의 경쟁력을 좀 갖추겠다. 그렇게 풀이가 됩니다. 거기에다가 공급망을 좀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UMC 입장에서 글로벌 파운드리 미국 회사와 합병을 하면 이게 상당히 미국 시장을 잡아오고 아니면 다른 글로벌 시장으로 또 펼쳐나가기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에게도 좀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제가 봤을 때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니케이 아시아는 이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와 대만의 UMC가 합병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보도를 했고, 이번 합병은 두 회사가 합쳐지는데 어디에 기반을 두냐면 미국의 기본적으로 기반을 두고 아시아, 뭐 유럽, 뭐 미국 전역에 이 생산 거점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그래서 레거시 파운드리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중국과의 경쟁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 것을 막고, 그 다음에 대만을 둘러싼 이 양안 갈등이 상당히 또 크게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미국 회사가 되는 거니까, UMC가. 그렇게 되면 상당히 또 중국 입장에서는 좀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니케이 아시아는 소식통을 통해서 양사가 만약에 합병하게 되면 이 첨단 공정 그리고 성숙 공정 모두에서 이 상당한 점유율을 보유한 TSMC의 또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양사의 합병 논의에 대해서 지금 미국 정부와 대만의 어떤 정부 관리들이 지금 상당히 지금 구체적인
그런 안을 내고 있다. 뭐 그렇게 지금 니케이 아시아는 보도를 했고, 이미 한 2년 전에도 이 양사가 잠재적 파트너십을 논의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불발이 됐는데, 어쨌든 지금은 현재는 미국 정부가 대만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냐면, 미국 내 제품 생산량을 늘리도록 다양한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UMC 역시, 대만의 UMC 역시 이전부터 미국의 반도체 생산 시설을 설립하는 이런 제안을 여러 차례 받았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UMC는 비용 문제 때문에 거절을 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향후에는 이런 식으로 UMC가 지금 살아나갈 방향을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파운드리하고 UMC의 점유율은 합쳐서 한 9%, 9.3% 삼성전자보다 조금 이제 앞서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비즈니스 포스에서 나온 소식, 엔비디아, 블랙웰 울트라 기술 문제로 올해 양산 못할 수도. 자, SK하이닉스, HBM 실적 부담, 이 삼성전자에게는 상당히 좀 잘된 소식입니다. 왜냐면 여러분, 이게 지금 이제 만약에 출시가 지연된다는 건 블랙웰 울트라가 GB300이거든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HBM3E 12단이 들어갑니다. HBM3E 12단. 이게 지금 이게 지금 SK 하이닉스만 독점 공급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상당히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빨리 이걸 어떻게 해서든 빨리 12단 만들어서 넣으려고 했고, 이게 출시가 이제 되기를 바랬는데 지금 이야기 돌아가는 거 보니까 지금 이 엔비디아 GB300 샘플이 나오려면 최소한 올해 4분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러니까 샘플이 4분기입니다. 샘플이. 지금 이제 이게 이유가, 출시 지연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제 기술 문제라고 하거든요. 기술 문제. GB200 같은 경우에도 기술 문제로 3차례가 지연됐습니다. 3차례가. 근데 이번에 블랙웰 울트라도 기술 문제로 빨라야 4분기에 샘플이 나온다고 하면, 아무리 빨라야 내년 1분기는 돼야 양산이 들어간다는 건데, 만약에 이것도 GB200처럼 한 두세 차례 딜레이가 되면 내년 한 중반까지도 이게 딜레이 될 수 있다. 그 안에 삼성전자가 올해 안에 HBM3 12단을 만약에 콜 통과를 받을 수만 있다면 삼성전자에게는 상당히 또 희소식이 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GB300은 올해 2분기에 원래 시범 생산에 돌입을 하고, 그리고 3분기에 대량 생산이 예정돼 있었어요. 3분기에 대량 생산. 그런데 지금 일정이 바뀐 게 올 4분기가 돼야 그 시범 생산 샘플이 이게 들어간다는 거니까 상당히 많이 딜레이가 됐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올해 GB300 양산은 어렵다. 그게 포인트다. 그래서 어쨌든 엔비디아의 이 AI 칩 출시 지연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발열 문제가 가장 큽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런 기술적 문제에 직면한 엔비디아는 원래 이제 작년 9월 달에 출시를 계획했던 블랙웰 GB200 같은 경우에 또 12월로 연기하고, 그리고 올해 1월로 다시 연기를 했죠. 그래서 올해 2분기에 또 출시 시기를 또 연기를 했는데, 2분기는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GB300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이렇게, 좀 연기가 되기를 개인적으로 많이 바라봅니다. 참고로 여러분, GB200 출시가 연기됐을 당시, 작년에 GB200 출시가 연기됐을 때 빅테크 고객사들이 다른 칩으로 변경이나 환불을 그때 요구를 했었습니다. 클레임이 좀 들어왔었어요. 근데 워낙 엔비디아가 갑이다 보니까 거기서 그냥 유야무야 됐는데, 그때 다른 칩이 뭐냐면 GB300이었어요. GB200이 계속 딜레이 되니까 야, 우리 GB300 줘 이렇게 했는데, 또 이제 GB300 출시가 미뤄진다면 올해도 마찬가지 상황에 또 직면할 수도 있다. 자, GB300이 또 밀리면 내년 하반기에 공개 예정인 루빈이 있거든요. 루빈은 HBM4 이야기가 나오는 게 다 지금 계속 다 딜레이가 다 된다. 그러면
잘하면 삼성전자에게도 뭐다? 예, 기회가 올 수 있다. 왜냐? 지금 요 GB300용 HBM312라는 제품을 SK 하이닉스가 독점 공급하기로 돼 있는데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게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깨알같이 전달 드립니다. 이상 여러분들의 백만장자였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